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요즘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나요? 바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 먹을지 고민하다가 아픈 날 몸이 아파서 요리할 기력이 없을 때 그냥 한 끼 간편하게 드시려고 배달 앱 켜서 주문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집 앞까지 따뜻한 음식이 배달되니까 정말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주문하신 음식이 마트에서 파는 3,000원짜리 레토르트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10,000원 넘게 주고 시킨 그 맛있어 보이는 전복죽, 삼계탕죽, 전통 닭죽이 사실은 대형마트 냉동 코너에서 파는 간편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우린 육수에 신선한 재료를 넣어서 오랜 시간 끓여낸 수제죽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포장. 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릇에 옮겨 담은 것뿐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죽 같은 음식은 아프신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마저도 이런 식으로 속여서 판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정말 무엇을 믿고 주문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실 때 절대 속지 않는 방법, 그리고 진짜 수제 음식을 파는 곳과 가짜 음식을 파는 곳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우리 가족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셔서 몸이 너무 아프셨대요. 평소 같으면 직접 죽을 끓여서 드셨겠지만 그날은 몸이 너무 아파서 요리할 기력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손자한테 부탁해서 배달 앱으로 전복죽을 주문하셨습니다. 가격이 13,500원이었어요. 꽤 비싸죠? 하지만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도착하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의 질감이 너무 균일했어요. 집에서 끓인 죽은 아무래도 쌀알이 고르지 않게 퍼지기 마련인데 이 죽은 마치 믹서기로 갈아놓은 것처럼 너무 일정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전복의 크기와 개수가 너무 일정했어요. 보통 손으로 써는 전복은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마련인데 이건 마치 공장에서 규격에 맞춰서 잘라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셨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포장, 똑같은 전복 크기, 똑같은 죽 질감의 레토르트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2,900원에 팔리고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 제품이구나 싶으셨던 거죠. 13,500원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 3,000원도 안 되는 레토르트 죽이었던 셈입니다. 말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예쁜 그릇에 옮겨 담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배달해 준 것뿐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이 할머니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 배달 알바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 알바생은 평소 궁금했던 게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서 죽을 주문받으면 주방에서 뭔가 끓이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였어요. 보통 죽을 끓이면 1시간 정도는 계속 끓여야 하는데 주문이 들어오고 10분도 안 돼서 포장이 완성된다는 게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주방을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엔 거대한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안에 레토르트 죽이 수십 개씩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하는 일은 그 레토르트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예쁜 그릇에 옮겨 담고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알바생이 사진까지 찍어서 올린 걸 보니까 정말 박스째 쌓인 레토르트 제품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가게가 하나의 이름으로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할머니 손맛 죽집, 저녁에는 건강한 보양죽, 새벽에는 전통 한방죽.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해서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가게에서 주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곳에서 같은 레토르트 제품을 데워서 보내주는 거였던 겁니다. 이 얼마나 교묘한 사기인가요? 우리는 각기 다른 가게의 특색 있는 수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모두 같은 공장 제품을 먹고 있는 거니까요. 그 알바생은 양심상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가짜 음식점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령 주방과 공유 주방의 확산 때문이에요. 유령 주방이라는 게 뭐냐면 매장은 없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주방을 말해요. 그리고 공유 주방은 여러 브랜드가 하나의 주방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는 창업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였거든요. 하지만 일부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의 주방에서 10개, 20개 서로 다른 브랜드로 음식을 팔고 실제로는 모두 같은 레토르트 제품을 데워서 파는 거죠. 투자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매출은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니즈가 폭증했고 특히 배달 주문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틈새를 노린 사업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세 번째는 레토르트 기술의 발달입니다. 예전에는 레토르트 음식이라고 하면 맛도 별로고 질감도 이상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해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레토르트인지 수제인지 잘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배달 앱의 시스템 문제도 있어요. 배달 앱에서는 음식 사진과 리뷰, 그리고 별점 정도만으로 가게를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가게가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지는 알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격 거품입니다. 3,000원짜리 레토르트 죽을 10,000원 이상 주고 사는 거니까 사실상 300%가 넘는 마진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배달비나 포장비,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 과도한 차이죠. 두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예요. 수제 음식이라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나 유통 과정이 불투명해요. 특히 일부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싸게 떼와서 판매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오래된 제품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죽 같은 음식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집에서 만든 죽처럼 자연스럽고 순한 음식을 기대하고 드셨는데 실제로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공장 제품이었다면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신뢰의 문제예요. 한번 이렇게 속으면 다음에도 또 속을까봐 걱정되죠. 배달 음식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가짜 음식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문 전에 이것들만 확인하시면 속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첫 번째, 가게 주소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가게 정보에 들어가서 주소를 보면 공유 주방, 푸드코트, 지하 몇 호 5빌딩, 지하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해요. 특히 하나의 주소에 여러 개의 음식점이 등록되어 있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명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거예요. 진짜 오래된 맛집이라면 블로그 후기나 지역 맛집 소개 같은 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도 배달 앱 정보밖에 안 나온다면 최근에 급조된 브랜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비슷한 이름의 가게들이 여러 개 검색된다면 하나의 업체에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리뷰를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진짜 수제 음식을 파는 곳이라면 사장님이 직접 끓여주신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든 맛이에요. 오랜 시간 우려낸 육수 맛이 나요. 이런 식의 리뷰들이 나와야 해요. 반대로 맛은 괜찮은데 뭔가 공장에서 만든 맛 같아요. 포장이 너무 일률적이에요. 이런 리뷰가 있다면 의심해봐야 하죠. 그리고 리뷰 개수에 비해서 별점이 너무 높거나 비슷한 문체의 리뷰들이 많다면 가짜 리뷰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직접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 죽을 직접 끓여서 만드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 수제로 만드는 곳이라면 자신 있게 네, 저희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직접 끓여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정도 끓이시나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세요? 이런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거예요. 하지만 레토르트를 쓰는 곳들은 이런 질문에 당황하거나 얼버무리려고 해요. 저희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비법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피하려고 하죠. 또는 주물량이 많아서 미리 만들어 놓고 데워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냥 정중히 전화를 끊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죽인데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너무 싸거나 반대로 너무 비싸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토르트를 쓰는 곳들은 원가가 싸니까 때로는 경쟁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때로는 마진을 크게 남기려고 비싸게 팔기도 해요. 여섯 번째는 영업시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죽을 끓여서 파는 집이라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전 늦게 문을 열어요. 그런데 레토르트를 쓰는 곳들은 언제든지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해보면 판단에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사진을 꼼꼼히 보는 거예요. 수제로 만든 죽은 아무래도 쌀알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건더기들도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레토르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제는 죽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는 죽집 하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시는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해요. 사진이 예쁘다고 가격이 적당하다고 상호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무작정 주문하시면 속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몸이 아플 때, 소화가 안 될 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을 드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고 번거로워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주소 확인하고 상호 검색해보고 리뷰 읽어보고 전화로 직접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어도 한두 번 해보시면 금세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꼭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배우자도 모르고 이런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가족 단톡방에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줄어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는 업체들을 응원해 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곳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곳들을 찾아서 자주 이용해 주시고 좋은 후기도 남겨주세요. 그래야 건전한 배달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가 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